서울 은평을 당선자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게 되신 분입니다. 김우영 당선자 겸 정무조정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편의점 첫 출연이십니다. 맞습니다. 예, 우선 축하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처음 출연하시는 분들께는 함께 하시는 전 세계의 애청자분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저 하얀 카메라 보시고 네. 예, 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취재 편의점 참 이름도 잘 지은 것 같고요. 저도 가끔 듣고 있는데 장윤선 기자의 아주 풍부한 그런 취재력에 기반한 사실 중심의 정치 그 인터뷰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도 당선되어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사실은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오래 하셨어요. 은평구청장 하시고 그리고 또 원외에 이렇게 계시다가 그 국회에는 초선으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또 특히 그 이재명 대표 이제 정무조정실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부탁했어요? 정무조정실장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라고 하면서 부탁하던가요? 뭐 특별히 말을 정무조정실장을 예. 맡아달라 이런 표현을 쓴 건 아니고 예. 그냥 통보가 왔어요. 그냥 통보가 왔어요? 네, 네. 네. 아니 뭐 저 문자라도 한 통 주시지. 아니 이제 재작년부터 예. 중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뭐 제가 자발적으로 조언을 한 바도 있고 네. 그 대표께서 저한테 또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네. 자주 소통을 해왔던 입장에서 예. 아마 자연스러운 그런 제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원래 성남시장 시절부터 가까우셨죠? 초장에는 그렇게 뭐 친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 예. 이제 예. 그 자치분권 네. 활동을 같이 했었고 맞아요. 박근혜 정부가 이제 산후조리원 문제 네. 등등으로 좀 탄압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같이 이제 농성하거나 또 광화문 농성. 네, 예. 네, 그때 같이 하셨죠. 예. 같이 갔었고 예. 주빌리 운동 예.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주빌리. 네, 그게 그 성남시가 주도해서 한 건데 예. 당시 상당히 의미 있는 예. 금융 취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이어가지고 예. 저희 은평구에서도 합류를 해서 예. 대단한 효능성을 발휘한 예.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예. 교회에서 1,000만 원 기부를 받아가지고 43억 원어치의 채무를 탕감해준. 불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기적을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근데 그런 그 사실 다른 정치인이나 기초단체장이 발견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성남시가 착목해서 그걸로 사업을 제안하고 했을 때 그때 좀 특별히 봤죠. 예. 상당히 혁신적인 사람이구나. 저도 그때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팟짱 네. 진행할 때인데 성남시가 재밌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어떨 때 2번, 3번도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동네 괜찮다라고 할 만한 그런 그 행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혁신적인 행정들이. 그래서 주목받았던 기초단체장 결국 이렇게 성장해서 야당 당대표로 이번에 사실 192석 범야 192석의 총선의 승리 결과를 가져온 당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사실 정무조정실장이라는 건 무슨 일을 하는 정무적인 조언을 하는 자리고 예. 의원들에게 대표의 뜻이 어떻다는 거를 네. 사전 정지하고 또 사후 예. AS. AS. 네. 그 다음에 저를 임명한 거는 네. 기존의 의원 중심의 정무조정에서 예. 당원 중심. 제가 당원들의 그 당원 주권 운동을 네. 가열차게 좀 벌였고 예. 의원들의 기득권 타파에 앞장을 섰었고 개파 악습 같은 것을 청산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 세웠던 거는 네. 당원들의 요청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 당원들의 어떤 그 변화의 욕구와 의지가 공천의 대대적인 물갈이로 나타났고
그것이 이제 민심하고도 맞아떨어져서 그 범야권이 192석을 했는데 그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도 네. 당원들과 함께 가겠다. 그런 뜻이 좀 포함된 게 아닌가. 네. 저를 임명한 이유는. 예. 그렇군요. 그러면 당 대표의 어떤 정무 판단을 이제 보좌하는 핵심 기능을 맡아서 하신다. 네. 근데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영수회담 하기 전에 네. 조국 대표하고 갑자기 만찬회동을 이재명 대표가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배석을 하셨던 거죠. 그 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그 전날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 전날에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을 예. 조국 대표가 하셨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민주당 대변인은 그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는다. 예. 네. 예. 그 민주당의 시간이다. 네. 그리고 뭐 심지어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 아니 뭐 국회의원도 아닌 분들이 무슨 그 연석회의를 하냐. 22대 개헌하면 네. 그때 하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정리됐었죠. 그러니까 그 총선 직후에 약간의 이제 그 총선 승리에 대한 네. 그 평가의 측면에서 네. 그 조국 혁신당의 그 부각의 네. 문제에 대한 예. 민주당 일부에서는 좀 경계하는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잔치가 끝나면 예. 그 공치사라는 걸 하면서 약간의 경쟁감 같은 게 생기는가 봐요. 네. 예. 뭐 당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약간의 이제 긴장적인 흐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대표와 조국 대표 간에는 네. 총선 기간에도 자주 문자나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총선 기간 중에도 네네. 자주 문자나 연락, 통화? 네, 뭐 그랬다고 텔레그램? 그랬다고 하세요. 예, 네. 자주 소통을 했다. 네, 원래 이제 그 2014년 예. 성남시장 재선 직후에 예. 성남시 자문교수단으로 조국 교수가 참여했었고 예. 그다음에 2015년이었나요? 예. 그 예. 자치분권 관련한 예. 단식 농성 현장에도 예. 조국 장관이 와서 격려했던 그 예. 사진이 남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의도에서도 호프를 한 기억이 있고 호프 한 잔. 그 시절에. 아마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예. 네, 경기도 공관으로 또 모셔가지고 서로 간에 또 예. 깊은 대화를 나누고 예. 그 뭐 그런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이 정당 대 정당 간의 예. 격식과 의례를 예. 갖춘 그러한 그 무거운 자리는 아니었고요. 그날 아침에 연석회의 제안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대표께 네. 아마 그게 교수단체 구성 요건의 완화에 대한 네. 민주당의 입장이 조금은 좀 그렇게 적극적 동의라기보다는 좀 거리두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섭섭하다. 네. 그 멘트를 조국 혁신당의 대변인이 예. 했죠. 했어요. 김보혁 기자였나? 김보혁 대변인이 했죠. 예. 약간의 냉기류 같은 게 흘린 네. 상태에서 연석회의가 제안이 되었고 예. 연석회의는 또 영수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예. 이제 그 당시에 실무 회동이 예. 있었고 네.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예. 거기에서 또 다른 이제 야당끼리의 연석회의가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이렇게 집약 집중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여건에서 그 제안이 좀 다소 좀 생뚱맞다라는 네. 느낌을 실무자들은 가졌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데 대해서 대표가 무작정 그걸 안 된다라고 통보하면 네. 자칫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서실에다가 네. 식사를 한번 하시자라고 예. 이제 제안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기류 속에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또 약간의 긴장 관계, 뭐 경쟁 관계, 뭐 이런 게 형성이 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당내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또 핑퐁 게임 하듯이 조국혁신당에서 또 섭섭하다고 또 받고 이러다가
냉기류가 이거 되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 속에서 일단 식사라도 한번 하시자라고 제안을 했고 네. 그거를 이제 조국 대표가 받아들여서 네. 성사된 그런 회동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이거 저는 이제 전화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그 장관한테. 대표에게 그 전까지는 총선 시기에 상호 자주 연락이 있었다는 걸 잘 모르고 있었고, 예. 네, 뭐 총선 때는 저도 지역에서 예. 열심히 선거운동하느라고 바쁘셨죠. 바빴고, 예.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 네, 왜냐하면 너무 고생했잖아요 선거 때. 예. 그 선거 때 고생하고 서로 만나서 회포를 풀어야 되겠다. 네. 그 앞으로 어떻게 또 22대 네. 국회를 맞이할지에 대한 상호간의 그런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두 분이 또래시죠? 비슷하죠. 예. 네. 누가 형입니까? 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예, 또래시고, 그러니까 사실 딱히 뭐 각 당의 대표로서 어떤 물론 뭐 나중에 그런 뭐 격을 갖춘 회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선거 같이 치르고 선거 과정에서 서로 이제 교통하던 사이에서 더 이게 냉기류가 흘러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정치적 판단 속에서 이제 만남이 이제 이루어진 건데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어떤 관계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의 냉기류는 곤란하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건가요? 그날 그 합의문 발표를 했었는데 네. 여기 보면은 조국 혁신당은 사회 개혁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네, 당부했다고 나와 있고 맞아요. 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과 예, 역할 네, 상호간에 서로 그렇게 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조국 혁신당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수 정당이고 네, 기동성이 또 의사결정의 어떤 시간이 상당히 빠를 수가 빠르고, 있죠. 예. 치고 빠지는데 네, 좀 기동전이 가능한 예. 거고요. 민주당은 한국모함과 같죠. 예. 상당히 이제 큰 당이고 회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예, 그런 측면에서 상호 역할 분담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예, 그래서 뭐 조국 혁신당은 본인들을 네. 쇄빙선 쇄빙선, 앞에 얼음을 깨고 나가는 예. 쇄빙선으로 보고 예, 뒤에 이제 본 함대는 예, 민주당이다. 예. 그런 이제 역할 규정을 했는데 뭐 상당히 그 비유적으로 보면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네, 한 2시간 반? 네, 2시간 반입니다. 예, 백주 각일병? 네. 예, 상당히 깊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눈 겁니까? 저희 정무실장들은 예. 처음에 이제 두 분이 만날 때, 예, 잠깐 가서 만남을 이렇게 예, 알선 알선. 하시고 하고 예. 두 분 말씀 나누시라고 하고 빠졌어요. 두 분이 예. 득대하고. 네네. 그리고 그렇구나. 이제 나중에 전화가 와서 예, 올라오라 해서 예, 이제 예. 올라가서 합의문을 이렇게 발표했으면 좋겠다. 예, 라고 하면서 이제 보니까 뭐 두 분이 상당히 예, 이제 우정 어린 예, 시간들을 잘 보냈다고. 예. 그 제가 이제 바깥에서 사진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두 분의 이제 대화를. 네. 단독 공개입니다. 네. 예. 예, 사진 단독 공개. 예. 이게 보일까? 잠깐만요. 예. 가로 세로. 예. 그 사진을 저희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보내드릴까요? 네네네. 잠깐만요. 뭐. 네. 그러면 네. 이게 참 여러분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저희가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바로바로 사진 한 장이 시청자분들께 의미 알려드리는 있는 한 방송. 장을 내가 예. 공유를 하고 예. 카톡으로 장윤선. 네. 카톡으로 장윤선. 네. 예. 예, 이렇게 친절한 방송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또 바로 저희 제작진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밖에서 찍으신 사진이네요. 네네네. 예, 제가 안에서 찍은 사진은 공개가 됐는데. 예, 네. 밖에서 찍으신 사진을 제가 또 이렇게 하면 저희가 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 뵀을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 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셨을 것 같아요. 그 두 분의 대화를 놓고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제 그 합의문에 다 어떤 함의가 담겨져 있고, 예. 예, 그냥 아마 인간적으로 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대화. 왜냐하면 너무 그 조국 장관 예. 당시에도 저 사진 네. 설명을 네. 좀 언제 저게 이제 예. 그 안국동 쪽에 있는 중국집이었어요. 네. 예. 근데 저도 저게 바깥에서 보일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예. 중간에 잠시 이제 바깥에 나와서 바라보니까 그 방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 특종이다. 네 혼자서 특종이네요, 네, 진짜. 예. 사진을 핸드폰으로 확대해서 찍었는데 예. 예, 두 분이 지금 잔을 예, 잔을 건배하는 사진인 것 듯한 같아요. 쌀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인간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하지만 두 분 사실 처지도 그러니까 조국 비슷하고. 장관 사퇴 당시에 네.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아, 그 당시에 이제 조국 그때 청와대에서 나와서 예. 이제 총선을 위해서 출마 준비를 위해서 나왔고 예. 조국 장관은 장관 청문회 예. 등을 했을 때 예. 옆에서 좀 조언을 했었고 예. 서초동 그 검찰 개혁 관련 예. 집회 예. 등에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예. 조국 장관이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네. 좀 그 자문을 좀 해달라고 해서 예. 저하고 몇몇 비서관 출신들이 갔었어요. 예. 그때 겪은 바는 네. 조국 장관을 밀어낸 것은 네. 그 김건희 씨의 인터뷰에서 나오잖아요. 네, 민주당이 조국을 밀어냈다. 민주당이 조국을 네, 밀어냈다. 네, 예. 탄핵은 국민의힘이 힘이 한 한 것이다. 것이다. 이게 이제 김건희 씨의 예. 주장이죠. 주장이었는데 예. 그때 조국 장관을 검찰과의 그 치열한 그 공방 속에서 예. 지켰어야 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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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거나 한 장수를 무너뜨렸어야 돼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과 같은 예. 그 당시에 사실상 검찰 쿠데타를 예. 시도했다면 예. 그 진압을 했었어야 돼요. 예. 진압이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한 거 했었어야 네. 했다. 근데 그걸 꼬리를 내리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네. 서울의 봄에도 보면 예. 거기 저 참모 차장 뭐 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 민주당 안에 그 세력들이 세월이 지나서 똑같이 이재명의 사퇴를 요구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류가 예.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네. 또 개혁을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몇 안 되는 지도자를 향해서 자신들의 사익 내지는 개파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당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했다. 네. 그게 조국 장관의 비극이고 이재명의 비극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예. 그래서 두 분 사이에 교묘한 그 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예. 그런 경험적인 동일체죠. 네. 두 예. 사람. 그러니까 사실상 막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지금도 채팅창에도 좀 그런 글들이 좀 올라오는데 막 그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고 뭐 이제 이렇게 갈라치기라고 해야 될까요? 막 이제 그런 글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조국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사이에는 상당한 인간적인 그 관계 그리고 또 어찌 보자면 아주 그 뜨거운 연대감 뭐 이런 것들을 갖춘 정치 지도자들이다. 그리고 어쨌든 지난 그 정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서 개혁들이 미진하고 제대로 뭐 싸움이라는 표현이 투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개혁 입법 같은 것들이 이제 확 진전되지 못했던 것은 민주당 안에 있는 어떤 그 분열 세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제 기득권화 됐죠. 예. 뭐 시작은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네. 이제 부여안고 문재인 정부를 네. 탄생시켰는데 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잘한 일도 많죠.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위기 관리를 철저히 절제적으로 잘 하셨고 네. 코로나 때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승리를 거두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포용적 복지국가론,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네. 이런 개념적인 그 지향성,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그 네. 아주 배려감 있는 태도 면에 상당한 그 성과를 거뒀었죠. 그러나 검찰에게 국가의 통치권을 갖다 바친 거, 네. 네. 그런 문제가 가장 그 어떻게 보면 폭망했다고 네.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공든탑을 무너뜨리게 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엄청난 아쉬움이 동시에 존재하죠. 네. 그런 상황에서 조국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성공적 위치에 서 있다가 좌초된 네. 그런 사람과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한대 취급을 받은 네. 이재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투수로 등장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아쉽게 패배하고 그 패배 이후에는 거의 조국 장관이 당했던 그 이상의 압수수색과 언론 기득권 검찰로부터의 그 범죄자 프레임, 네.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의 총연합들이 네. 얼마나 그 집착력이 있고 네. 그 정적 제거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 그런 상황 하에서는 무조건 피해자끼리는 그 지향하는 가치나 방향이 조금 다르더라도 검찰 독재는 가장 강고한 연대 의식을 구축해야 된다. 네. 뭐 전두환 독재일 때 YSDJ가 손잡는 거는 네. 상호간의 우정에 의한 그 연대가 아니더라도 네. 국민적 압력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저는 두 분이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다. 네. 뭐 상호간의 지향점이 어떻게 네. 다르다. 네. 그런 거는 그 나름대로의 그 긴장과 경쟁을 하더라도 네. 검찰 독재의 부당한 국민적 탄압에 대해서는 함께 손잡아야 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죠. 네. 이재명과 조국은 DJ와 YS다. 맞나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요. 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네. 네, 일단 조국 장관이 본인은 조국 YS의 후예라고 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YS처럼 권력 지향성을 네. 드러내거나 예. 간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는 범위 예, 내에서는 예, 딱 그 현재 본인이 부여받은 시대적 쓸모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지 예. 네. 득위 네. 어떤 자리를 내가 목표로 한다라고 예.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조국의 비극의 시초였습니다. 만약 그 민정수석을 하고 네. 그 당시에 2022년 총선을 앞두고 네. 많은 사람들이 총선 출마 근데 저희 프로그램에 모셔서 여쭤봤는데 네. 민주당에서 그 누구도 본인에게 뭐 그 총선 부산에서 출마해라. 민주당은 경쟁자였으니까요. 아, 그때요. 근데 청와대에 있었던 청와대. 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비서관들이나 예, 예. 봤을 때 부산에 출마하면 예. 상당한 그 그럼 당시에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출마를 권유한 바가 없고 청와대 출신 비서관들이 부산에서 출마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었다. 그 민주당은 뭐 저 잠재적 대권 주자들 예. 입장에서는 예. 제일 이제 안 나왔으면 그러니까 예. 본인이 검찰 개혁의 화두를 던졌고 네. 민정수석 때도 그렇게 했고 그걸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실행 부서에 가서 하겠다라고 한 거는 본인이 쓸모로 생각한 거예요. 예. 본인이 항상 시대적 과제에 잘 부응하는 예. 도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예. 그러나 도구는 쉽게 상황에 따라서 예. 치워질 수 있어요.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 권력욕이 있었다면 정치를 했을 거고 정치를 했더라면 저런 희생을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이제 개념적 혁신가에 가깝다. 누가요? 조국 대표가? 조국은 네.
어떤 시대적 상황을 규정하고 예. 그걸로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고 네. 그래서 뭐 그동안에 교수로서 네. 뭐 형사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논문들을 예. 발표하고 또 유엔 인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조회가 있었고 네. 항상 그 개념적인 접근을 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은 실천적이죠. 네. 그 두 분이 개념적이냐 실험적이냐의 차원은 약간 각도는 달리하지만 네. 지향하는 혁신의 방향, 혁신성은 동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두 분의 그 실험적인 혁신가와 예. 개념적 혁신가가 만나서 예.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도 있죠. 예. 근데 이게 DJ나 YS는 예. 권력적 지향성이 예. 너무도 상호간에 강했고 예. 양보하지 않았죠. 예. 네. 예. 그리고 근데- 교차적으로 권력을 맡았었죠. 아. 근데 저는 두 분 사이에 예. 권력의 지향점을 놓고 겨룬다라고 그건- 바라보는 견지는 예. 그거는 좀 하수다. 과도하다. 과도한 시각이다. 예. 근데 제가 그 점에서 어떤 걸 이번 선거 과정에서 느꼈냐면요. 끝까지 그 지역에서는 1대1 구도. 우리는 민주당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강조했어요. 그렇지만 여러 평론가들 보수 언론 뭐 아니다, 뭐 민주당하고 뭐 싸울 거다, 뭐 막 이런 예측이 굉장히 많았는데 끝까지 그 견지가 유지가 됐고 그리고 사실상 선거 막판에는 민주당 후보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그 어려운 지역들을 같이 가가지고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사실상 조국혁신당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연대하는 그런 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옆에서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는 그럼 어떤 그 정치인으로 개념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실험적 혁신가, 예. 그러니까 뭐 청년 배당, 네. 그다음에 그 교복, 네. 무상 교복이었네. 교복, 예. 그다음에 무상 네. 산후조리원.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 무상 지역 화폐. 교복이 돼가지고 네. 지금도 무상 교복이에요. 그래서 교복값 30만 원을 받습니다. 특히나 이제 군대 가는 청년들한테 예. 산재보험 같은 거 들어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지금도 상해보험인가? 네. 상해보험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예. 만들기 어려운 정책들을 예. 그 교복 같은 경우도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본인이 그 교복을 입고 싶었던 그 어렸을 때 그 경험 같은 것들을 정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뭐 그동안 가난한 사람은 많았죠. 가난한 소년 출신의 정치인들이 있었고 뭐 이명박 씨도 예. 그랬다고 하고. 예. 근데 그 정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정책으로 승화시킨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예. 가난을 잊으려고 했죠. 예. 근데 이재명이라는 소년공이 시계 공장에 예. 첫 출근할 때 예. 어머니가 손을 잡고 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난은 부끄럽지 않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예. 자기가 버림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이기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었고 예. 그 바탕 위에서 성남에서 뭐 활동을 하고 네, 네. 민변 활동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지자체장이 되면서 끝없이 성장해온 뭐 그 우리 한글의 순수 우리말로 봤을 때 는다. 는다. 예. 예, 느는 사람이다. 예. 예, 난 그렇게 그러니까 발전하는. 네. 예. 계속 숙련되는 과정이죠. 숙련? 초반에는 좀 어수룩하거나 미숙하거나. 좀 뭐 영어로 특이했어요. 예. 리디큘러스했어요. 예. 네. 근데- 뭐 저런 발상을 하지? 예. 근데 그 초반에 그 무슨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그때. 맞아. 예. 예. 뭐 저런 발상을 하는가? 근데 행정 그거 빚다 갚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남이 생각 안 하는 걸 생각을 해서 예. 특이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게 보면은 미래의 그 메인스트림이 되려면 10년, 15년 전에는 좀 특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때 트렌드를 쫓아가면 예. 미래에는 도태되는 거예요. 초장에 자기만의 특별한 어떤 방식의 사고가 있어야 예. 그게 10년, 15년 되면 그게 예. 트렌드가 된다. 예. 그게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예. 그 기법이거든요. 근데 2010년에 이재명의 등장은 매우 특이했어요. 네. 그 우리 그 보좌관 출신 네. 혹은 뭐 노무현 대통령의 키즈라고 하는 예. 예. 그런
행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문법이 달랐습니다. 네. 근데 그게 2017년 촛불로 이어졌고 예. 촛불 때 변방 장수가 등장을 해서 예. 명연설을 하잖아요. 예. 그때 노동을 주제로 연설을 했었어요. 제가 놀랐던 게 노동은 민주당도 그걸 메인 이슈로 다루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네. 근데 노동 이슈를 가지고 저렇게 선동하는 사람이 있구나. 놀라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재명에게서는 그런 성공한 변호사, 예. 또 성남시장으로서 좀 특이한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하고 각 세우는 좀 용기가 좀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지. 네. 어렸을 때 그 청년 소년공, 예, 그런 이야기를 잘 몰랐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저 사람의 그 자꾸 자기 얘기를 안 했죠. 초장부터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알려졌겠죠. 네. 그러니까 알리려고 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네. 끝없이 그 기성의 기득권과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말하면서 그 사람의 경험이 저랬구나라는 게 드러났던 거죠. 이재명 대표에게 아직도 노동자성이 있습니까? 저는 정치 노동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재명은 정치 노동자예요? 네, 네. 왜냐하면 끝없이 일을 놓지 않고 있고 예. 그 재판 받으러 가도 일을 하고 예. 가서 돌아올 때도 일을 하고 그러니까 오면서 또 라이브를 해요. 차 안에서.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 마케팅으로 예. 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은 정치하는 노동자다. 정치 노동자죠. 정치 노동자다. 그러니까 노동자도 예. 숙련공이 되고 있다. 예. 처음에는 예. 뭐 중구난방일 수도 있고 바깥에서 네. 봤을 때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네. 나중에는 상당히 정교한 그다음에 예방적 위기 관리가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돌출 변수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항상 긴장하면서 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나왔어요. 이재명은 정치하는 노동자다. 네. 예. 어제 메이데이였는데 어제 메이데이였는데. 예. 네, 어제 그 어제 메이데이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데. 메이데이 기념으로 예. 그 국회 그 대표실에 예. 회의를 안 했어요. 네. 하루 쉬었어요? 네네. 네, 저희는 일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굉장히 함의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뭐 이제 1989년에 정교조가 처음 시작할 때 무슨 교사가 선생님이 노동자냐 그리고 대학 강사가 무슨 노동자냐 간호사가 무슨 노동자냐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또 노동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막 이러고 있는 시대에 야당 대표가 정치하는 노동자, 정치하는 숙련공 이런 표현을 쓰니까 정말 생각이 그러니까 머리가 한 이재명 대 땅 대표가 그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처음 들어요. 지난번에 다른 유튜브에 나갔을 때 네. 언급결에 그런 질문이 들어와서 예. 언급결에 답을 한 건데 예. 제가 평상시에 정치는 고도의 숙련된 노동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아주 복잡한 현대사회의 일을 다뤄야 하고 네. 또 돌출 변수나 여러 가지 위기가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숙련공이어야 그 대처 능력, 네. 그다음에 어떤 위기에 대한 어떤 신속한 대응을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망이 깎던 노인 네. 거기 보면 노인네가 이제 주문자는 빨리 좀 방망이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데 하늘 보고 먼 산 보고 담배 피다가 이렇게 하는 그 숙련된 거. 네. 그러니까 숙련은 강약, 중강약 네. 그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초반에는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때 강강강하길 기대해요. 네. 그러면 쉽게 끊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숙련공이 되고 있다는 거는 네.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면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단식 국면,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셔서 예기치 않은 피습 네. 상황일 때 그 병원에서 돌아와서 국민들에게 던진 메시지를 보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가장 위급한 시기에 가장 여유로운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는 그 뭐 찔렸을 때 네. 하늘에 파란 하늘을 보고 저게 마지막일 수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엄청나게 사람에게서 네. 뭐랄까 집착력이랄까 이 속세의 그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한 그런 연연함 이런 것들을 박차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어찌됐든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좀 답답해하는 것은 지난 2016년, 17년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 이어서 이어졌던 180석이나 되는 그 엄청난 의석을 몰아들였는데 결과적으로 개혁의 입법의 성과는 없다. 그래서 사실은 제2기 촛불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백낙청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기 촛불 정부와 2기 촛불 정부 사이에 사실상 윤석열 변칙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됐고 이 정부를 계속 갈지 아니면 뭐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오로지 이제 국민들의 결정과 판단의 몫인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과 조국이라는 두 정치 지도자가 어떤 정치적 결단과 판단을 통해서 전국을 운영할 거냐 이건 사실은 22대 국회부터가 출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난 그 만찬 회동에서 2시간 반 동안 어떤 속 깊은 얘기를 나누셨는지 풀 워딩을 듣고 싶지만 거긴 잘 모르겠고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당장.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실은 최상병 특검법부터가 좀 시작이 아닌가 싶고 그런데요. 앞으로 좀 어떤 연대연합에 그리고 2기 촛불 정부를 좀 어떤 계획 속에 세우려고 하고 계시는지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윤석열 정권 그 네. 변칙적이고 네. 예. 저는 뭐 해방 이후에 가장 허랑방탕한 정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허랑방탕한 정부다. 예. 일단 책임감 자체가 없는 예. 그냥 공적 이익 추구 성향 자체가 장착되지 않은 예. 그리고 그동안의 보수 정부라 하더라도 네. 특정한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비난받을 일을 했죠. 네. 사람의 인명을 네. 함부로 생각하고 뭐 사적 이익을 무한 추구하고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후퇴시키고 네. 뭐 IMF나 이런 경제적 쇼크를 불러일으킨 세력들이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표 의식이 있었어요. 뭐 대한민국의 근대화, 네. 산업화, 선진국 네. 뭐 그런 목표 의식이라도 있었고 그 목표 의식을 향한 어떤 그 대기업이나 어떤 수단과 그 도구를 네. 집약 집중시킨 그렇죠. 뭐 자원을 예. 몰아줘서 예. 이거 가지고 고속도로 짓고 네. 이거 가지고 공장 짓고 네. 이거 가지고 뭐 세계에 나가고 뭐 그런 자원의 합리적 배분은 아니지만 네. 자원의 편중 배분이라도 해서 나라를 총적 개발과 발전의 방향으로 예. 제시는 했죠. 예.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제시하고 있느냐. 아무런 것도 제시하고 있는 게 없어요. 네. 목표 의식 자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짝에도 쓸 데가 없고 예. 오직 그 윤석열 리더십은 사실상 재난이다. 일단, 사실상 재난이다. 예, 저는 예. 대통령 자체가 하나의 재난이라고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재난이다. 예. 그 국민들은 가뜩이나 오늘 김우영 의원님 제가 보기에 오늘 그 조선일보에서 제목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제가 주장을 해왔던 바인데 예. 예, 그게 재난이라는 거를 네. 이번에 본인도 아이쿠나라고 느낀 게 아닌가 윤석열 정권이 네. 완전 허망해진 거예요. 그러고 지금은 정치적인 그 패배였죠. 네. 총선에서.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민 안전에 대한 실패, 이태원 참사, 뭐 오송 네. 참사, 그런 정치의 문제, 국민 안전의 문제, 또 외교 참사. 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두 부부께서 전 세계를 예. 뭐 저기 넘버 3에 보면 최영 장군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맞짱을 떴다 그러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의 망신사를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남아있는 위기가 진짜 민생과 경제의 위기로 올 것이다. 네. 이미 왔습니다. 네, 정치적 그 위기는 이벤트로 시간을 끌거나 전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민생의 위기는 너무도 즉각적이고 네. 너무도
심대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총선 승리가 우리에겐 상당한 의석이라는 걸로 나타났지만 예. 그 의석은 집행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즉각적 구제, 서민에 대한 구제, 또 중소기업이나 건설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런 데 대한 구제는 즉각적이고 예방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실행 권력이지 의회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직하면 처분적 법률이라는 말까지 했을까 이재명 대표가. 네. 그 상당히 그 본인이 본능적으로 22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을 구제해야 되는 긴박성을 갖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은 네. 검찰 권력 정치화된 그 과잉 검찰의 권력을 정상화시키는 거. 예. 이제 그런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그 힘을 집중을 다하고 네. 그 민주당은 네. 압도적 의석으로 또 집권 경험이 있는 네. 또 실험적인 그 숙련된 노동자에 가까운 이재명의 감각으로 봤을 네. 때 서민 구제가 이번 국회의 핵심이 될 것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상호간의 영역의 측면에서 보완적 관계가 네. 절실하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온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미 맛있어요. 아니, 이미 뭐 민생은 네. 어렵긴 한데 이거 말고 우리나라의 예컨대 뭐 과거에 IMF 같은 이미 이제 김진태 발로 예. 그 시작된 레고랜드. 100조 이상의 유동성이 날아갔잖아요. 예. 네. 그것이 이제 뭐 일부 대기업 건설사의 워크아웃 예. 들어가 있고 네. 지역의 건설 경기는 네. 이제 자금 경색 때문에 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예. 그 동네 단골 가게들 대부분 손님이 없고 네. 그렇죠. 문을 닫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일종의 이제 서민 경제로 치면 영양실조에 들어가 있어요. 예. 조금만 더 이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네. 가계 부채가 세계적이잖아요. 예. 코로나 때 방역 협조한 대가가 그 손실 보상으로 보전된 게 아니고 네. 국가는 자린고비 정책을 폈죠.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도 홍남 기발 네. 네 그랬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더 긴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가계 경제가 무너지고 지역 골목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앞으로 예상되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터지지만 않았지 네. 골마가고 있는 것이고 아, 이 정권이 그 위기를 뒤로 밀어놨어요. 총선 뒤로.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대통령 영수회담에서 민생회복 긴급 지원. 그 거절했잖아요. 네, 그걸 제안을 했는데 무슨 포퓰리즘이 어떻고 아, 그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언급한 게 아니라 아, 예. 영수회담 전에 예, 예. 언급을 한 예, 거고 예, 예. 영수회담 때도 그 만한 비슷한 논리로 네. 선별 지원 네. 방식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다가오거나 이미 봉착해 있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라도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국민 편에서 네. 예, 서민들이 어렵지 않게 최소한의 삶을 살피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이게 어찌 보자면 2기 촛불 정부를 좀 준비하는 출발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촛불 정부가 예. 등장을 했는데 예. 결정적으로는 그 불평등에 대한 네. 해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서민이나 노동자, 예. 비정규직 예. 이런 분들의 삶의 질이 예. 그 이전보다 현격히 좀 나아졌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전혀. 그건 국가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순환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세금 관련 정책 등으로 해서 부자에게는 뭐 증세를 한다거나 네. 그다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감세를 한다거나 네. 혹은 복지 지출을 강화를 해서 소득 이전을 네. 해줬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 코로나 환경에서 기재부가 뭘 했냐면 재정 준칙을 맞아요.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곳간의 열쇠를 잠가버렸어요. 네.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예. 그 네.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래서 기재부를 분화해서 예산처를 독립해서 국회로
포함을 시켜버려야 된다. 그 예산권을 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기재부가 다 결정하는 방식의 정치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혹시 그것도 민주당은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의 그 기획예산처와 재경부의 구도로 예. 바꾸는 건데 예. 단지 분화시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택도 없다. 예. 그럼 거기서 또 그러니까 어떤? 기재부를 예. 기재부 관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예. 네, 예. 그 정당 정치, 정당 책임론에 입각해서 예. 어느 정당은 국가의 재정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그 뭐 이렇게 불경기일 때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겠다.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독일보다도 낮고 북유럽의 일부 국가 다음으로 상당히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잖아요. 네. 그건 그만큼 국민들의 세금을 저축을 해놨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예. 써야 할 때 쓰려고 저축한 게 아니겠어요? 예. 영양실조와 빈곤 상태에 빠졌을 때 예. 위급한 시기에 대비하려고 저축을 해놨는데 네. 위급할 때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해야 되는데 네. 이거 나중을 위해서 안 쓴다. 이건 진짜 한심한 얘기죠. 죽고 난 다음에 쓸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 긴축 재정 그 준칙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 기재부의 곳간의 어떤 사유화, 네. 기재부의 사유화된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을 네. 국민을 위한 재정 건전성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앞으로 예. 조국혁신당과 그 공동 그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처리 순서 뭐 이거를 그 협의하기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정무실장 간에 예. 그 대화의 채널을 열어놨고 네.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원구성 직전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원내대표 선출되고 하면 네. 뭐 그 적정한 수준에서 네. 상호간의 입법에 대한 뭐 우선순위 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조국 대표가 그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조금 입장이 갈리는 건가요? 어제 그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고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일부 뭐 한동훈을 너무 이렇게 체급을 키워준 게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누가 하셨다고 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예. 무슨 특검법을 하면 예. 그만한 범죄 예. 어떤 그 소명이 예. 있고 예. 공수처나 네.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특검을 하는 거잖아요. 네. 국회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국가의 공정한 네. 운영을 한 영역을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동훈은 보면은 뭐 자녀 입시 비리가 있다, 뭐 증언자도 있다, 네. 뭐 논문을 대필했다든가 예. 뭐 그런 의혹, 그렇죠. 논문 대필. 네. 의혹이 있고 예. 그걸로 수사받고 멸문지화된 네. 조국 가정의 일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수사가 공정하다면 법의 잣대가 저울처럼 균형이 있다면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예. 수사를 해야죠. 근데 이 한동훈 특검법에 그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만 있는 그렇진 것은 않습니다. 않잖아요. 종합 특검인 거잖아요. 종합세트의 손준성 검사 예, 고발사주.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예. 그 고발장의 초안이 넘겨진 전날에 네. 톡방에서 네. 한동훈 발 뭐 60장의 예, 사진. 사진이 예. 올라갔었다. 예. 그런 거 보면 한동훈의 개입 가능성이 예. 매우 높잖아요.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의 상관이었잖아요. 네. 한동훈 그리고 검사장이. 예. 많은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하고 도대체 카톡 내용을 300몇 건을 뭘 주고받았을까. 그렇잖아요. 상관의 부인과 카톡을 뭐 300몇 개씩 주고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혹시 이제 김혜경 여사하고 카톡 주고받으세요? 저는 뭐 일체였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네. 전혀. 네, 아니 상관의 부인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특검은 네. 정치적인 상당한 그 함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사 독재의 실행자. 네. 이자 설계자였고 예. 그러나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해서 김건희 네. 특검법에 대한 예.
뭐 그 누구죠? 김경협 씨였나요? 예. 그 저기 누구? 앙뚜아네트 얘기했다가 예. 김경률. 김경률. 예,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김경협은 맞아요. 부당 국회의원. 네네네. 그 한동훈 씨는 지금 뭐 대통령이 밥 먹자 하니까 안 먹고 네. 뭐 페북에 올려서 아프다고. 정교하게 대응하겠다. 네. 그 얘기는 매우 의미 있는 3인 간의 네. 균열의 영역. 균열의 영역이다.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 김건희 씨 논리대로라면 네.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3년을 마칠지 마치지 못할지는 네. 그 외부의 충격과 예. 공세보다도 예. 그 작은 균열의 그 단초가 될 수도 있다. 한동훈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예민한 영역에 대한 네. 어떤 상호간에 예.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저기서 거대한 폭풍우가 막 몰려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국가 권력을 예. 소유했다면 네. 이 진짜 눈앞에 닥쳐져 오고 있는 예. 국민 삶의 위기, 예. 또 신용이나 어떤 그 금융에서의 불안 요인 이런 예. 것들을 리더십이 국민을 안정시키고 그래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고 국가를 맡았다면 네. 좀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는 예. 안철수 회유해가지고 공동 정권 만들자. 네. 그 발표하는 그 시간에 발표해버리고 자기 어떻게 보면 욕구가 구현이 되니까 예. 합의문 자체를 안철수 씨가 네. 합의문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아이고, 보지도 않고 종이조각이 버려버리고. 네? 나무미냐. 그다음에 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벌어지지 않는다. 예. 그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 오늘 아침 나온 단독 보도인데요.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쭉 들여다봤더니 1년 차 때는 용산 이전에 650억을 썼고 2년 차 때는 해외 순방에 532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먼저 쓰고 끌어다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심의하는 어떤 그 예비비의 기본적인 구조를 그러니까 쌈짓돈 쓰듯이 막 갖다 썼는데 그 중에서도 해외 순방에 532억이나 되는 돈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국민들이 피 같은 세금이거든요. 정말 죽도록 일해가지고 그 나라에 세금을 내서 이렇게 차곡차곡 혹시라도 국난이 있을 때 우리 서민들이 어려울 때 힘 모아서 같이 좀 극복하자고 이렇게 내는 세금을 누군가의 해외 순방을 위해서 자신들이 제가 그래서 재난이라고 자신 예비비는 예. 재난이나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쓰라고 예비비를 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 나갈 때 썼다. 외국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자기 스스로 자초하는 네. 재난이었잖아요. 예. 대한민국 국격의 실추, 외교 망신. 예. 이 땡땡 저 땡땡 그래서 바이든 난리. 재난 정부답게 자기 재난에 자기 돈을 끌어다가 썼다. 빨리 물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빨리 물러나야 된다. 조국혁신당에서도 3년은 너무 길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가 3년 임기 다 못 채운다고 보십니까? 이미 이제 정치적 임기는 끝났어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임기는 끝났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예. 저 대통령과 예. 저 국민의힘 정권은 예. 신뢰의 측면에서 완전히 예. 완전히 신뢰를 붕괴시켰다. 지난번 승선 192석으로 신뢰의 측면에서 끝났다. 네. 예. 그러니까 정치적 생명이 있고 예. 육체적 생명이 있는데 예. 육체적 생명은 유지될지언정 네. 정치적 생명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에 기초하는 건데 예. 찍은 30 계속 윤석열을 지지하는 30%조차도 네. 지지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럼 사실상 레임덕이고 식물 정권이다. 그럼 이 상태로 3년 계속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쇼크보다 네. 경제적 쇼크, 예. 그다음에 내부의 균열이 예. 그 정권의 예. 이렇게 육체적 임기를 예. 좌우할 거다 봅니다. 예. 그렇구나. 이제 많은 보수 언론들이 또 쓰기 시작한 게 이제 총선 끝나니까 거야가 입법
폭주를 시작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양곡관리법부터 해서 차곡차곡 다시 또 이제 민주당이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건 사실 입법 폭주가 아니라 지난 총선의 민의를 반영하는 그야말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공세가 계속 있어요. 21대 조선일보 등이. 국회에서 압도적 그 민주당 의석에도 불구하고 예. 일하지 않았다. 네. 권한을 줬더니 행사를 하지 않더라. 예. 그거에 대한 엄청난 분개의 목소리가 있었고 예. 이번에는 제대로 일하겠다. 아까 숙련된 노동 네, 예. 얘기했듯이 지금은 민생의 모든 영역에서 위기를 겪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앞뒤 가릴 것 없이 필요한 것 법들은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전적인 민주당 책임하에 네. 예, 뭐 상임위를 적절히 배분하고 네. 상호 타협하고 뭐 그런 거는 행복한 소리다. 아. 평탄한 시기에나 나올 법한 예. 얘기지. 예. 민생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예. 체면치레할 일이 있느냐. 예.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예. 의회 민주주의라는 건 의회의 교수단체 간에 교섭하고 타협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라고 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 의회의 기능이 네. 국민의 복리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 민이 예, 국민을 향하여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국회의장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회의장 될 수 있었습니까?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국회의장까지 당선될 수 있다면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받들어서 당연히 국회를 열어야지 국회를 여니 많이 뭐 합의 안 하면 안 연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그게 과연 민의의 전당에 어울리는 그렇죠. 소리냐 이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시간이 벌써 다 돼서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늘 이제 당원 주권주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지금 민주당 당원들의 요구는 국회의장 선출에 이거 당원 투표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원들은 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원의 대리인인 겁니다. 네, 그렇죠. 대의민주주의니까.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네,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행사가 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 대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 IT 발전 때문에 예. SNS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활발하죠. 예, 플랫폼의 발달에 의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상당히 원활한 시대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당원들의 직접적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장 선출에는 그런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당원들은 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선출은 의원들이 하겠죠. 네, 그러나 이제 의원들이 당원들의 압력 그걸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당원 투표를 반영해야 됩니까?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이세요? 당장은 네. 당원 당규에 의회 안에서의 네. 원내대표나 의장 선출은 예. 당원들의 뜻을 반영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네. 아, 근데 그럼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원내대표도 예. 당원들의 뜻을 원내에서 반영하는 사람이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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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독립된 예. 개인이 아니다. 의원들 사이에서의 이 단체의 대표가 아니다. 이익단체 대표가 아니다. 당원들의 뜻을 예. 그러니까 의사당 안에서 관찰하는 대리인이다. 네. 그렇게 개념 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럼 여기도 당원 투표가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예. 식으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가미돼야 된다. 강화돼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막 길게 뭐 사실은 초반에 막 그 뉴스를 다 여쭤보질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혹시 꼭 그 하셔야 되는 단독 특종 네, 그런 게 있으신지. 예. 예. 특종은 아까 그 사진으로. 예. 네, 아무튼 우리 그 이재명 대표와 예. 윤석열 대통령 간의 영수회담. 예. 그 거기서 15분 예. 그 옆에서 예. 예, 그 스피치 한 거. 예. 그거는 여러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가장 적극적인 방식의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네. 그러면서 우리가 라이브 요청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정도면은 그게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네. 근데 너무 그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되고 네. 그래서 약간의 그 좀
그 회담에 대한 네. 준비 정도나 이런 면에서도 예. 예, 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나. 예. 대통령께서도 좀 예기치 않는 예. 방식으로 예. 그 사안을 바라본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곧 또 국회에 입성하시게 되면 저희가 다양한 현안들로 또 모실 수 있을 것 같고 정세가 굉장히 급변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저희 정무실장님 모시고 다양한 정세 판단, 정무 판단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